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오늘도 MT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말 웃고 있다가 네네. 모두가 행복하게 잠이 들었고 좀 상당히 놀라면서 잠이 깼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지면서 막판에 다 미끄러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날진 씨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마지막 1시간 그것도 그러니까요. 하락폭이 커진 거는 말씀 한 30분 만에 후루룩 밀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나스닥이 어떤 급락세를 보이면서 나스닥이 무려 2%가 넘게 오늘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우는 뭐 보합이지만 다우 자체도 위에서는 좀 많이 내려간 모습이었고요. S&P 500은 0.94%, 1%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금값만이 약간 1,800달러 여전히 유지했고요. 대부분의 상품 가격 이런 것들이 오늘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기술주와 커뮤니케이션 섹터, 최근 들어서 가장 강했던 것들이거든요. 커뮤니케이션 섹터는 쉽게 해서 넷플릭스가 있는 것이 되겠고요. 테크 주식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시장, 미국 시장에서는 큰 헤드라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S&P 500이 드디어 연초 대비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뉴스가 크게 네. 헤드라인 장식하다가 그게 완전히 사라지는 한때였죠. 예, 한때. 완전히 장중, 한 네. 터치만 하고 다시 내려오는 모습이었고요. 나름 또 나스닥 100은 또 11,000을 터치하기도 했었습니다. 역시 사상 최고인데요. 이만큼 오늘 고점을 터치하고 전체적으로 오늘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약간 한여름밤의 꿈 맞습니다. 같았달까요? 예, 네. 완전히 오늘 뭐 나스닥 11,000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여름밤의 꿈이 맞겠고요. 시장의 부담은 역시 어닝 시즌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렸다시피 분명 좋은 건 좋은 거죠. 갖고 있는 분은 좋지만 실제로 보면 빅5라든가 어저께 저희가 팡맨이라고도 표현했는데 여튼 소수의 종목들만이 시장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S&P 500이요. 지금 연초 대비 오늘 플러스 갔다 왔으니까 거의 딱 보합 아닙니까? 연초 대비 똑같은데 S&P 500은 아시다시피 시가총액을 갖고 만든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코스피도 딱 그렇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가면 지수가 훅 올라가잖아요.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반대로 S&P 500을 n분의 1로 나눈 게 있습니다. 500분의 1로 그냥 산술 평균이라고 하나요? 500분의 1로 한 거 보면 올해 마이너스 16%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그런 심리와 종목을 그냥 골고루 많이 갖고 있는 심리와 집중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크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분기별 실적이 이제 오늘부터 해서 공식적으로 시작됐거든요. 펩시코라면서. 그렇지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내일 이제 마이너스 나올 건데요. 이거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시장의 한복판에 있다라는 점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실적 발표를 두고서 이제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냐면요. 분명히 부진할 겁니다. 안 좋을 거지만 우리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단 양호한 결과를 발표한다면 그래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저도 그 실적 시즌에서는 큰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죄송하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44%라는 것이 10년 만에 최저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다 알고 있고요. 특히 3분기, 4분기도 안 좋을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은 내년도까지 보고 지금 가는 거거든요. 내년도에 12개월 예상 실적은 지금 조금씩 개선되고 있거든요. 그걸 보는 거기 때문에 지난 1분기에도 마찬가지, 금년 이번 2분기, 이건 한국도 똑같습니다. 1분기에도 큰 영향이 안 미쳤다시피 저는 2분기 실적도 거의 여러분들 크게 관심 두실 필요 없거든요. 길게 보신 분들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큰 우려는 할 게 없다고 보겠고요. 다만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것이 있었죠. 그걸 잠깐 말씀드리면 역시 백신 개발과 관련된 오늘 소식이 있었습니다. 화이자라든가 바이오엔텍이 같이 하는 백신에 대해서 FDA에서 역시 또 한 번에 패스트트랙 승인을 했죠. 패스트트랙을 승인했거든요. 뭐 지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겠죠. 이런 거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번 달 말까지 해갖고 3만 명에 대해서 임상 실험을 하겠고 네. 목표 자체가 금년 말까지 1억 명, 내년까지 12억 명분의 백신을 개발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긍정적이죠. 뭐 이게 성공하면요. 어찌됐건 파이자도 오늘 한 4% 올라가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소위 바이오엔텍도 오늘 10% 가까이 오늘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네. 이런 것들과 이제 같이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 활동도 되겠다. 물론 막판에 다 밀려났지만 호텔 관련주들이 특히 윌리조트 같은 경우는 한 10%까지 올라갔었는데 결국 6%
10% 내외. 물론 종목마다 다르지만 이렇게 오히려 또 오늘 이런 소식을 반가워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기다가 미국 정부에서 이제 여름이 끝나기 전에 백신 생산에 돌입을 할 것이다라고 아까 속보로 전해졌거든요. 네. 사실 백신이 어떤 백신이 뭐 효능이 있다라고 100% 밝혀진 결과는 없습니다만 만일에 대비해서 어떤 백신이 승인이 날지 모르니까 다 모두 생산에 돌입해 놓는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훨씬 더 빠른 시일 안에 우리가 백신을 조금 얻어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도 테슬라가 시장의 중심이 또 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어저께는 그러니까 어저께 새벽에는 $1,400를 뛰어넘고 $1,500로 갔었고요. 오늘 또 1,600까지 뛰어면서 $1,700까지 훅 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장중에 무려 14%나 급등했었죠. 시가총액이 $3,210억 기록했었습니다. $3,200라는 거는 시가총액 10위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라갔지만 결국은 또 급락하면서, 그러니까 뭐 3% 뭐 이 정도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장중에 고점에 샀던 분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뭐 15%, 16%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등락이 엄청 컸던 하루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테슬라란 기업 자체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많고 S&P 500의 편입 기대감도 있지만 그만큼 조금만 불안하면 팔려는 사람도 준비하는 사람도 꽤 있다라는 거. 이건 어찌 보면 팩트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어떤 밸류에이션으로 지금 전통적인 기법으로 전통적인 월가의 시각으로 이 회사를 밸류에이션을 하라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이 이 가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보로도 예를 들어 순수하게 네가 아는 이학영 위원이 하는 어떤 밸류에이션 기법으로 분석을 하라 그러면 이 가격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요 IB들이 제시한 목표가도 사실 이 가격은 말도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목표 주가. 이게 쉽지 않은 방법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거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를 좋아하고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통적 기법이 안 맞는다는 전제를 갖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ARK 인베스트의 캐시 우드 같은 분이 대표적인 분인데 그분이 자산운용사를 자기만의 자산운용사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딱 이런 과거의 시각으로 월가의 사람들이 이런 기업들을 평가를 안 하니 자기가 직접 만든 겁니다. 그래서 파괴지 혁신 기업들은 이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ARK 인베스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시각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반드시 좀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오늘 주가는 떨어졌지만 그 반대로 사는 사람도 엄청 많은 것도 팩트다. 그래서 이럴 때를 노려서. 네, 그렇죠. 네. 그런 거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기가 어떤 방향을 보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바로 그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일론 머스크를 인정을 못 받았던 거죠. 일론 머스크가 그만큼 인정을 받았었다 그러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회사가 어찌됐건 자동차 기업이 왜 땅값이 가장 비싸다는 물론 그 안에서 많은 혜택을 줬겠지만 왜 캘리포니아에다가 공장을 지었냐는 거죠. 그러니까요. 텍사스도 아니고 캘리포니아에. 그러니까요. 모든 공장은 자동차 공장은 미시간을 중심으로 디트로이트를 중심으로 있었거든요. 그 역설적으로 보면 미국의 주요 IB들이 돈을 주지 않은 겁니다. 파이낸싱을 안 해준 거죠. 대출을 안 해준 거죠. 특히 이제 미국에 가보시면 자동차 그 몰들이 있잖아요. 자동차 그 쇼룸 같은 것들이 대부분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몰이라 그래서 도시마다 쫙 모여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는 단 한 곳도 자동차 매장 있는 그 단지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다 보기에는 못 들어갔죠. 받아주질 않았으니까. 그렇군요. 그게 바로 2단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도시에 그것도 주요 몰, 백화점 안에 막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하신 분은 이런 거 상관없이 사는 거고 전통적으로 보시는 분들 야 비싸다면 안 사는 그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냉정한 판이다. 라고 누가 이길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그런 것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펩시코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펩시코 오늘 나름은 공식적으로 첫 번째 실적 발표 기업이 됩니다. 물론 지난주에 15개 있었지만 이번 주부터 이제 미국 월가에서는 공식적으로 하는 날인데요. 전망보다 좋게 나온 실적 발표했습니다. 1.25달러 전망이었는데 1.32달러 하면서 오늘 주가 좀 올라갔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백신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모더나 있지 않습니까? 네. 모더나가 이제 제퍼리 증권사에서 매수 의견을 제시하면서요. 이제 그 중에 하나죠. 그런 백신 개발을 할 수 있는 여러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향후 5년간 물론 성공한다는 전제지만 백신 매출이 50억 달러를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하면서 90달러를 목표 주가를 제시했고요. 흥미로운 것은 7월 20일자로요.
나스닥 100에 편입됩니다. 네, 저도 이게, 얘기 들어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물론 빠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올 한 해는 S&P 500, 나스닥 100도 엄청난 들고 나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를 좀 꼭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네, 맞습니다. 아마존과 넷플릭스 또 애플에 대한 소식도 있을 텐데요. 이날 대형 기술주들이 약간 약한 흐름을 보였어요. 다른 때와 비교해서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마존이 됐건 애플이 됐건 전부 다 사상체육과 갔다가 오늘 밀린 그럼 전체적인 시황관이랑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IB들에서 목표 주가로 줄 상향하는 추세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마존은 이제 코인에서 드디어 월가 최고 목표 주가가 나왔습니다. 3,700이 나왔습니다. 이게 딱 2달 반 전에 3,000을 찍었던 목표 주가 나왔던 것이 불과 2달 반 전인데요. 이제는 3,700입니다. 넷플릭스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525에서 그냥 100달러를 그냥 올려놨습니다. 625달러를 제시했고요. 애플은 오늘 두 군데서 목표 주가를 올려놨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340에서 419, 웨드부시에서 425에서 450달러를 올려놨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사상 최고가를 찍고 오늘 좀 밀린 그런 하루가 되겠네요. 아니 조금은 빠져줘야 우리가 언제 들어갈지 좀 타이밍을 노릴 텐데 이게 너무 잘 올라주니까 노릴 기회도 오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쨌든 네, 이런 특징들을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로 돌아오겠습니다.